반갑습니다. 자, 2027년 6월입니다. 6월 평가원이고요. 음, 뭐 물방울 얘기가 나와. 구체, 물방울 얘기, 내부 압력, 외부 압력. 그래서 어, 뭐 라플라스식 혹은 오네소르 계수 요런 것들 개념들이 나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음. 자, 첫 번째 제시문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일단 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구.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는 뭐지? 그 이미지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미지형. 그래서 물방울, 비눗방울, 기포 등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구의 형태로 이렇게 있대. 자, 구의 형태는 특징이 뭐냐면 동일한 부피가 동일할 때 표면적이 어때? 가장 작은 최저. 표면적이 최소인 상태가 부피야. 자,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이 안에 액체들이 분자들이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있어서 이 인력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표면 장력이 있대. 표면 장력은 당기는 힘이니까 얘네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사방팔방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야. 표면 장력으로. 자, 그렇게 표면 장력이 있고 표면 장력에 플러스 외부 압력이 있어. 요 값과 뭐가 같아? 요 안에 있는 내부의 압력이 같으면 이게 찌그러지거나 터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치? 자, 요 상태가 구의 상태야. 자, 이 구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이해하려고,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네, 라플라스식이라는 개념이 이제 필요한 거야. 우리가 그래서 라플라스식을 봅니다. 자, 라플라스식은 전형적으로 이게 뭐냐면 도표형이야. 우리 도표형 설명했지? 그래서, 내부 압력에서 외부 압력을 뺀 차이라고 하는 변수값, 얘가 하나의 변수값이 되는 거야. 요 변수값에, 이 변수값과 표면 장력이라는 변수값, 서로 어떻게? 얘네는 비례하고, 그치? 그리고 옆에 보시면 반지름이 있어. 부채 반지름이랑은 반비례한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치? 표면 장력이라는 변수값, 반지름,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야? 도표형이야, 도표형. 그럼 이 반대쪽에는 어떻게 알아 했어, 선생님이? 요 네모를 굳이 글자로 쓰지 말고 그냥 화살표만 반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문제 푸는데 좋다. 이게 우리의 도표형이다. 도표형. 미시송글 독해의 도표형. 그래서 요거 일단 하나 잡아가야 돼. 요게 이제 안전히 잘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라플라스식을 계속 적용을 합니다. 라플라스식이 첫 번째 적용되는 건 인간의 폐 있지, 폐. 그래서 숨을 쉴 적에, 폐에 적용이 되는데, 그럼 폐포가 어떻게 생겼냐? 폐포 이제 구로 그려야겠지, 우리? 동그랗게 그려야 될 거야. 우리 라플라스식 자체가 지금 이거니까, 구야. 자, 이 구가 표면에 액체층이 있대. 액체층이니까 여기에 표면 장력이 있는 거야. 표면 장력은 어떻게? 당기는 힘이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당겨지니까 이게 수축의 힘이야, 수축.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계면활성제가 있대,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 뭘로 되어 있어? 이게 뒤에 문제에 나오니까 이거에 포인트일 것 같아. 얘 성분이 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대.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에서는 요 지질 있지, 지질. 요게 나왔어. 그러니까 좀 챙겨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게 이제 페포인데, 계면활성제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 계면활성제는 미끌미끌하니까 표면 장력을 낮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수축의 반대인, 확장에 영향을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공기의 압력 차에 의해서 공기가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압력 차에 의해서. 이게 폐야. 그러니까 라플라스식도 이 폐에서의 공기들이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활용이 된대. 자, 뭐 여기 이제 반지름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부 압력차나 이런 거. 그래서 폐를 이해할 때 라플라스식을 활용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기포가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A라는 기포가 큰 B라는 기포랑 합쳐지는데 합쳐질 때 이렇게 합쳐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는 마지막에는 결국엔 뭐야? 제일 큰
이만한 기포가 되겠지? 이땐 그렇게 안 돼. 이만한 기포가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질 적에 자, 라플라스식에 의하면 어떤 걸 알 수 있어 우리가? 자, 반지름이 낮을수록 어때? 내부의 압력차가 크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압력이 큰 게 표면 장력이 커지고, 표면 장력이 커졌으니까 결국엔 뭐야? 압력이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B, C가 있다고 쳐봐 우리가. 얘가 A 기포고 얘가 B 기포고 합쳐진 게 C 기포야. 뭐가 제일 압력이 커? 얘가 제일 크겠지. 얘는 중간일 거고, 그치? 얘가 제일 작을 거야 압력이. 그럼 여기 합쳐질 때 어디에서 가겠어? 이게 압력이 큰 쪽 요쪽에서 압력이 작은 이쪽으로 공기가 가겠지. 그래서 가장 작은 압력이 형성이 이렇게 될 거야. 됐어 지금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요거를 이제 물어본 거야. 기포의 압력차. 이걸 라플라스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잉크젯 프린트야. 잉크젯 프린트. 자, 잉크젯 프린트인데, 자, 노즐을 통해 갖고 잉크젯이 어떻게 돼 있냐면, 노즐을 통해 갖고 기포로 이렇게 나가서 여기가 종이면 종이에 이렇게 붙는데 노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이제 앞에 구멍이야. 그래서 얘네가 물방울로 똑똑똑 떨어져서 이렇게 가서 붙는데, 이해돼? 이게 이제 잉크젯 프린트의 어떤 특성이고, 여기는 오네소르게수, 오네소르게수라고 하는, 그래, 생소한 오네소르게수 수치가 있어. 자, 요 수치도 도표형이야. 자, 오네소르게 수치는 점도, 표면 장력, 밀도, 노즐 지름에 의해 결정된대.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점도야. 점도가 높을수록 오르게네 수는 높아져. 그럼 도표형 이렇게 그려. 자, 그 다음에 얘네 세 번째 거는 이 세 개를 곱해야 돼. 표면 장력, 밀도, 노즐 지름. 그치? 그래서 표면의 장력 곱하기 밀도 곱하기 노즐의 지름. 자, 이 지름은 노즐의 지름이야. 이거 잘 구분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얘는 장력, 밀도, 노즐 지름 곱한 건데 얘랑은 어떻게 된대? 얘가 반비례한대. 오케이? 그럼 얘 갖고 또 푸는 거야 지금. 얘. 그러면서 그럼 반대쪽에다가는 어때요? 화살표만 이렇게 반대쪽으로 해주시고. 자, 이 오르게네소루스? 아이씨, 어려워. 오네소르게수. 자, 얘의 수치가 0.1에서 1.0이면 제대로 이제 적동되는데 얘보다 커져. 그러면 점도가 높아지잖아. 그래서 노즐 구멍에서 나오질 않는 거야. 근데 얘보다 작아. 그러면은 위성 물방울이 너무 작은 물방울이 막 계속 생기는 거야. 물방울이 너무 많이 생겨서 번지는 거야. 이해됐어? 이 상태로 잉크젯이 작동을 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시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자, 약간 평가를 해주면, 자, 일단 우리는 뭐를 써야 되냐면 여기서 이걸 써야 돼. 이게 뭐야? 이미지형이야. 그러니까 EBS 같은 데서 이미지를 배경지식으로 준다고 해갖고 그거를 100% 그냥 외워갖고만 풀려고 하지 말고 글을 보고선 이거를 일단 그리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 처음에 스타트 그랬지? 실제로 이거 도표형으로 풀어버리면 문제는 잘 풀리지만 사실 얘네를 이해함에 있어도 이 그림에다가 지금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치?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를 활용을 하는 거. 그래서 이 제시문은 이미지를 충분히 지금 너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미지형 독해를.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야? 이거 도표형. 인과관계를, 원인과 결과를 얘가 올라갈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때. 자, 이렇게 화살표로 정확하게 파악하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빠르고 편할 수가 있다. 요런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다. 오케이? 좋아.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